인트로.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다 참았어. 만취한 최 부장의 외침과 함께 뜨거운 불고기와 밥알이 그녀의 얼굴과 하얀 블라우스를 덮쳤습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큰 것은 그 직후 별실을 채운 동료들의 비열한 웃음과 조롱소리였습니다. 얼굴이 음식물로 뒤덮인 채 멈춰선 그녀는 떨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냅킨을 들어 얼굴에 붙은 밥알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그 냉랭하고 깊은 눈빛 속에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룹의 베일에 쌓인 고명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 작은 밥알 하나가 이 조직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역대급 대반전의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삼강그룹 본사 전략기획본부. 새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은 김수진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째 그녀의 책상 주변은 늘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점심시간이면 그녀만 남겨둔 채 때를 지어 나갔습니다. 저기 김 대리님. 수진이 옆자리 여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주기 아깝다는 듯 차갑게 뱉었습니다. 왜요? 이번 주 회의 자료 제가 정리해서 올렸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여직원은 그제야 고개를 쓱 돌려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빗둘게 올라갔습니다. 아, 그거요? 최 부장님이 다시 하래요. 뭐가 잘못된지는 나도 몰라요. 알아서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옆자리 동료 쪽으로 몸을 돌려 작게 웃으며 속닥였습니다. 봐봐, 내가 뭘 했어. 낙하산은 티가 난다니까 눈치껏지가 알아서 회사를 나가지. 쉿, 들리겠어. 두 사람 모두 입은 웃는데 눈은 수진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배가 앞으로 볼록 나온 넥타이 풀어 헤친 중년 남자 최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서원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오늘 저녁 시간 비워. 회식이다. 회-식. 우리끼리 기분 좀 내자고. 부장님, 좋습니다. 가장 먼저 크게 웃으며 맞장구 친 사람은 박정민, 최 부장의 조카였습니다. 허리가 반쯤 접히도록 굽히며 괜히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부장님 센스는 최고십니다. 최 부장은 턱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 대리도 오지? 신입이면 얼른 물도 좀 맞아야지. 회사는 원래래 그런 거야. 나 때도 말이야 그랬다고고.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래, 낙하산이 분위기 파악은 해야지. 혼자 따로 노는 거 꼴불견이야. 비웃는 인매였습니다. 저녁 6시,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별실. 최 부장을 중심으로 부서원들이 둘러앉았고 수진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화합이다. 딱딱한 거 필요 없고 그냥 마시고 먹어. 최 부장이 소주병을 번쩍 들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최 부장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숨엔 술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야, 박 대리. 요즘 신입들은 어때? 박정민이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요즘 애들은요. 뭐 조금만 힘들어지면 힘들어요 하고 울어요. 버티는 게 없어. 그냥 한심해요. 맞아. 맞아. 최 부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새벽까지 일해도 말 없어. 그냥 했어. 이 악물고. 근데 요즘 것들은 그리고 슬쩍 수진을 봤습니다. 참을성이 없어. 부서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수진에게로 모였습니다. 김대리, 최 부장이 혀를 끌듯 수진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응? 수진은 자세를 바로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경험을 배울 게 많다고? 박정민이 코로 웃었습니다. 근데 보고서는 왜 그렇게 만들어? 솔직히 말해봐. 어디 라인 타고 들어온 거냐? 수진의 손이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낙하산 아니냐? 최 부장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끼리잖아. 누가 밀어줬어? 아닙니다. 저는 정해진 과정? 최 부장이 흐물흐물한 손가락으로 따옴표를 그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실력이 없잖아.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용하지. 주변에서 키득 누군가는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참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수지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 부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다 참았어. 그리고 접시를 그대로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불고기와 밥, 그대로 수진 얼굴로. 찰마이너스, 따뜻한 국물과 밥알이 수진의 얼굴, 블라우스, 턱선을 타고 또르르 흘렀습니다. 순간 공기 멎었습니다.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얼굴에 붙은 밥알을 손끝으로 떼었습니다. 푸흑. 박정민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몇은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하하하, 제가 뭘 했어요. 낙하산이라니까. 한 시니어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건 좀 조용해. 최 부장은 손바닥을 허공에 내리쳤습니다. 이게 회사야. 이것도 못 참으면 나가라고. 수지는 천천히 냅킨을 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꺼져. 최 부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문이 스르륵 닫히는 순간 안에서는 깔깔 웃음이 터졌습니다. 복도에 선 수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말, 모든 조롱, 모든 모욕,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김대리 얼굴 좀 봐. 저거 맞지? 어제 그거. 여직원 한 명이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국물 맞았다며. 아이고, 그래도 나오네. 저 사람도 참 뻔뻔하다. 그냥 그만두지 뭘 버티나. 부서원들은 수진을 힐끔거리며 작게 비웃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괜찮냐라고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 앉자 최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말 그대로 승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김대리, 딱 부러지는 말투. 이미 결론은 정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부터 너는 다른 업무 하지 마. 최 부장은 입꼬리를 비틀며 수진의 책상 위에 먼지 가득한 박스 3개를 쿵 내려놨습니다. 이거 10년치 자료다. 싹 다 내 손으로 정리해. 스캔하고 파일 정리하고 보고서까지. 다음 달 말까지.
알겠어? 수지는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냄새, 눅눅한 종이, 색바랜 철 클립스. 부장님, 이건 혼자 하기에는. 왜, 못하겠어? 최 부장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만두던가. 박정민이 의자를 쓱 밀며 뒤에서 킬킬댔습니다. 우와, 김대리. 완전 창고 정리반 배치네. 하하. 수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박스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에 닿자 오래 묵은 먼지가 손끝을 덮었습니다. 점심시간. 부서원들은 우르르 나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저 사람 불편하니까 그냥 나가자 나가. 그래. 냄새도 나잖아. 뭐가 묻었나? 수지는 자리에 남아 말없이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파일들이 떴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회계자료, 이메일 백업. 이게 뭐지? 수진의 눈이 한 폴더에서 멈췄습니다. 파일이 2개씩, 날짜도 같고, 금액만 달랐습니다. 수진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최 부장 이름이 적힌 프로젝트였습니다. 같은 항목이 금액이 2개. 이중장부. 수진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진실을 붙잡은 사람의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USB에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흔적 없이. 오후 3시, 박정민이 수진 자리 근처에서 슬금슬금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재빨리 서랍을 열었습니다. 뭐 하십니까? 옆자리 시니어가 말했습니다. 아하, 볼펜 좀요. 입술에 억지 미소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가짜 기밀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서류 더미에 끼워 넣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김대리, 최 부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술 마신 사람 특유의 비웃는 힘없는 웃음. 작업 잘 돼가? 절반 정도 끝났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뭐? 최 부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벌써? 네가? 그걸? 평소처럼 비웃으려 했지만 어딘가 불안이 스쳤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수진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정리된 데이터, 정확한 분류, 누가 봐도 전문가의 일이었습니다. 흥? 최 부장은 콧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모두 퇴근한 사무실, 수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산망 로그 파일, 외부 서버 접속 기록, 사용자 계정 CHOI, 백도어, 개인 주식 정보 빼돌린 거였네. 수진은 모든 증거를 자신의 비공개 서버에 저장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최 부장이 헛웃음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안 갔네. 열심히 하네. 그래야지 그래야 남지. 말끝마다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가 수진의 책상에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너 요즘 회사에서 평판 안 좋아. 낙하산이래. 다들 알거든. 입꼬리가 찢어질 듯 올라갔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일어섰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합니다. 최 부장이 짧게 씹듯 말했습니다. 그래 참아. 실컷 참아. 참는 사람은 오래 못 가. 결국 나가게 돼 있어. 그는 떠났습니다. 복도에 그의 웃음소리가 길게 남았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앉아 낡은 박스를 천천히 뒤졌습니다. 프로젝트 오메가 마이너스 최종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꽉 담은 입술이 천천히 풀리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 자기 잘못을 없애려고 이름을 지웠네. 하지만 원본 서명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지는 보고서를 스캔했습니다.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자정. 수진이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익명 이메일 계정을 열었습니다. 제목 삼강그룹 조직 문화현황 보고서, 천부채 부장 비리 증거, 괴롭힘 상세 기록, 녹음 파일. 메일을 보낸 후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끝까지 간다. 그녀의 눈빛은 울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유리처럼 차갑고 강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략기획본부 사무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최 부장이 팩스 용지를 우악스럽게 구겨지며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습니다. 부장님. 박정민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네오텍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우리 팀에 맡긴다고. 최 부장이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딸깍딸깍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안에 실사보고서 내라잖아. 이번 주, 지금이 몇 월 며칠이야. 부서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듯 웅성거렸습니다. 네오텍이면 세계 신기술 기업 그거 맞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그걸 어떻게 해? 입 다물어. 최 부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귀는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건물 뒤편 흡연실, 연기 사이로 최 부장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야 박정민, 이거 큰일 났다. 담배 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가요, 부장님? 네오텍 실사하려면 과거 프로젝트 재무 기록 전부 까야 한대. 외부 감사인이 직접 들어온대. 그게 뭐가 문제신데요? 이 멍청한 놈아. 최 부장이 박정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때 돈 건드린 거 기억 안 나?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아, 박정민도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그 여자. 최 부장은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지금 10년치 문서를 정리하고 있잖아. 그 안에서 뭐라도 나오면 끝이야. 그냥 끝이라고. 박정민의 눈이 음흉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거 있잖아요. 김 대리한테 이 프로젝트 맡기죠. 뭐? 부정적인 내용은 전부 빼라고 시키시고요. 나중에 잘못되면 김 대리 탓하면 되잖아요. 박정민은 입꼬리를 길게 찢어 웃었습니다. 오 그래. 그래. 그거지. 최 부장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김 대리 들어와. 최 부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수지는 조용히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오텍 인수합병 프로젝트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최 부장이 두꺼운 파일을 탁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가 정리해. 네. 근데 조건이 있어. 최 부장이 고개를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부정적인 건 다 빼.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을요? 그래. 인수합병은 분위기가 중요해. 긍정적으로, 좋게 보이도록 만들어. 하지만 그건 자료 조작. 조작이 아니라. 최 부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전략적 선택이야. 수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야? 회사 그만두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지금 나가. 최 부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잠시 침묵.
하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최 부장이 승리자의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수지는 모니터 앞에서 네오텍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오텍 핵심 기술 결함, 특허 분쟁, 투자 손실 예상, 이걸 인수하면 회사가 무너져. 수지는 원본 그대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이 원하는 조작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책상 아래 녹음기 빨간 불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너 몰라? 오늘 감사팀 온대. 비서실에서 직접 내려온대. 그리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서늘한 눈, 민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룹 비서실 민 차장입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최 부장이 허둥지둥 다가갔습니다. 내부 감사차 왔습니다. 민 차장은 악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곧장 수진에게 걸어갔습니다. 김수진 씨, 예. 그룹 차원의 감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따라오시죠. 사무실이 쑥 술렁였습니다.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낙하산이 결국 걸렸지. 최 부장은 입술을 올려 웃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그 시각, 박정민은 어딘가 좁은 복도에서 익명 제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 제보할 게 있습니다. 김수진 대리가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정민은 입꼬리를 올리고 최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최 부장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김수진. 회의실, 수진이 민 차장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 차장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진 씨, 최근 귀하의 업무 처리 내역을 검토하던 중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의문점입니까? 수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구전산 문서 정리 과정에서 접근한 파일 목록을 보니 상당히 민감한 재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부장님께서 지시하신 업무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 차장이 말을 멈추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귀하가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보자는 구체적인 증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귀하 책상 서랍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차장님, 저는 김 씨, 일단 대기하십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차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4시, 수진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부서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김수진 대리, 시스템 접근 권한 즉시 반납하십시오. IT팀 직원이 수진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네. 수진이 사원증과 보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조사 기간 동안 출입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낙하산은 실력 없이 오래 못 가. 처음부터 수상했어.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최 부장이 사무실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짐을 싸는 동안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USB를 숨겼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IT 보안팀의 이준혁 대리였습니다.
수진이 짐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최 부장과 박정민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장님, 이제 끝난 거죠? 당연하지. 김수진은 이제 회사에 못 들어와. 그럼 네오텍 프로젝트는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설령 실패해도 김수진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야. 역시 부장님이십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건물 밖, 수진이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수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IT 보안팀 이준혁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준혁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그들이 당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 이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민이 당신 컴퓨터에 불법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책상 서랍에 위조 문서를 넣었죠. 이준혁이 USB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모든 전산 기록 로그입니다. 박정민의 접근 기록, 최 부장의 외부 서버 접속 흔적, 그리고 그들이 조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요. 수진이 USB를 받아들며 손을 떨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도 오랫동안 최 부장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이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IT 보안팀으로서 최 부장의 불법 서버 접속을 여러 번 포착했어요. 하지만 그는 윗선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조직의 부조리함을 바로잡을 사람은 당신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이준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 회식 자리 일을 아시나요? 회사에 소문 안 난 일이 없죠. 최 부장이 당신 얼굴에 음식을 던진 일 말입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당신은 매일 출근했어요. 묵묵히 일했죠. 저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라기보단 아닙니다. 그건 분명 용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용기가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 차장님께 연락하세요. 이 USB와 당신이 모은 증거를 모두 넘기십시오. 민 차장님을요? 네. 민 차장님은 강 회장님의 최측근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이준혁이 명함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 커리어를 걸고라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준혁이 걸어가려는 순간 수진이 불렀습니다. 이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준혁이 미소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벤치에 앉아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민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장님, 김수진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최 부장의 비리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금 당장 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본관 2층 회의실로 오십시오. 전화를 끄는 수진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장 사무실, 박정민이 네오텍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 정도면 될까요? 어디 봐. 최 부장이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기술적 결함 부분은 다 뺐지?
네, 다 뺐습니다. 긍정적인 내용만 넣었어요. 잘했어. 이번 주 금요일 임원회의에서 이거 발표하면 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야. 최 부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수진이 보낸 보고서가 놓여 있다는 것을. 금요일 오전 10시 삼강그룹 본사 최고층 임원회의실. 거대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주요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최 부장이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만지며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 부장, 오늘 발표 준비 잘했나?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네오텍 인수는 우리 그룹의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최 부장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뒤편, 수진이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민 차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뺨의 붉은 자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최 부장이 수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최 부장, 발표 시작하시죠. 민 차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부장이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오텍 인수합병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럴듯한 차트와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네오텍은 신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기술력도 검증됐습니다. 지금이 인수의 최적기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네오텍 인수를 적극 추천합니다. 최 부장이 발표를 마치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적 리스크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최 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 차장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네오텍 프로젝트의 심각한 결함과 관련된 추가 보고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수진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 차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해고당한 직원 아닙니까? 최 부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최 부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 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켰습니다. 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부장님의 보고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네오텍의 핵심 기술은 현재 6건의 특허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것이 원본 자료입니다. 화면에 법률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네오텍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숨겨진 부채가 300억 원 이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최 부장이 항변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은폐하신 겁니까? 수진이 최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구문서 정리 과정에서 발견한 10년 전 프로젝트 오메가 기억하십니까? 수진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최 부장님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조작하셨죠. 그 결과 회사는 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최 부장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최 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수진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 부장님이 저에게 네오텍 부정적 요인을 은폐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입니다. 회의실에 최 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은 최대한 줄여서 보고해. 알겠어? 하지만 그건 자료 조작 아닙니까? 조작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야. 녹취가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 부장이 휘청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해고당한 직원의 억지 주장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최 부장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천천히 손을 들어 마스크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저는 김수진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강그룹 전략기획 부사장 강인하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부사장님?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웅장하게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풍기며 들어섰습니다. 모든 임원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가 천천히 최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부장, 회장님. 최 부장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당신의 무능함과 비리가 우리 조직의 가장 오래된 병폐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최 부장을 막았습니다. 이나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날 밤 회식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것들은 참을성이 없다니까. 최 부장이 뜨거운 불고기를 이나의 얼굴에 던지는 장면. 음식물이 그녀의 얼굴을 덮는 끔찍한 순간.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당신이 한 짓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때 제가 술을 변명 집어치우십시오. 강 회장이 민 차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장, 박정민 대리, 업무상 횡령 및 폭행 혐의로 즉시 보직 해임합니다. 민 차장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룹 내부 감사팀에 인계하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최 부장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보안팀 직원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저를 30년 일한 사람인데 제발. 최 부장이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강 회장이 이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나. 네, 회장님. 오늘부터 당신이 이 조직을 이끌어 가십시오. 강 회장의 눈빛에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나가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강그룹 전략기획 부사장 강인하입니다. 앞으로 실력 중심, 세대 통합, 깨끗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나가 복도에서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이 대리님, 부사장님. 이준혁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삼강그룹의 IT 보안 및 혁신은 이 대리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혁이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가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석 달 후 삼강그룹 본사 부사장 집무실. 이나가 대형 모니터 앞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민 차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타이탄 코프가 우리 그룹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5%를 확보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 차장이 태블릿을 이나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타이탄 코프의 공격적인 지분 매입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군요. 이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타이탄 코프가 우리 내부 정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 정보요? 네. 우리 기술의 약점, 재무 구조의 취약점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 차장의 목소리가 침통했습니다. 그 순간 이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나 병원으로 와라. 급한 일이 생겼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하게 들렸습니다. 30분 후 서울중앙병원 특실. 강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나가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악화됐다. 한동안 입원해야 할 것 같구나. 그럼 지금 타이탄 코프 건은 네가 처리해야 한다. 강 회장이 이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없이 제가 너라면 할 수 있다. 내가 시험한 게 헛되지 않았어. 강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나가 병실을 나서자 민 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뭐가 또 있습니까? 최 부장이 타이탄 코프에 우리 정보를 넘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 부장이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직후 타이탄 코프와 접촉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민 차장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복수하려는 거군요. 이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임원 회의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가가 40% 폭락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건강 악화 소문까지 퍼지면서 타이탄 코프는 지금 20%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한 임원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역시 신출내기 부사장은 안 돼. 회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시니어 임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나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타이탄 코프 분석 자료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이나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준혁은 최근 혁신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이나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준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신입 시절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잖습니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회사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밤새워서라도 타이탄 코프의 약점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준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녁 9시 이나와 이준혁이 비상대책팀을 꾸렸습니다. 타이탄 코프의 지난 10년간 인수합병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공격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제가 신입 시절 정리했던 구문서 기억하시죠? 네, 그 오래된 자료들요.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타이탄 코프 관련 자료도 있었던 것 같아요. 7년 전쯤 이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술 결함을 은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죠. 이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개인 서버에 백업해뒀던 자료에 접근하겠습니다. 이나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회의실에는 이나와 이준혁만 남았습니다. 있습니다. 이나가 외쳤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타이탄 코프가 7년 전 개발한 핵심 기술. 여기 심각한 결함이 있었어요. 어떤 결함입니까? 에너지 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들이 발표한 수치는 거짓이었어요. 이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실제 성능은 발표치의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죠? 은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술이 지금 그들의 주력 제품 기반입니다. 이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타이탄 코프의 주가가 폭락하겠네요. 이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이나 부사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타이탄 코프 전략이사입니다. 이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안이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순순히 받아들이시면 부사장님께 이사회 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정오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나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이준혁을 봤습니다. 이사님, 밤새 작업하겠습니다. 타이탄 코프의 모든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이나와 이준혁이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잔이 책상 위에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준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뭘 찾으셨어요? 이나가 의자를 끌고 다가갔습니다. 타이탄 코프의 에너지 효율 데이터 조작 증거입니다. 내부 고발자가 남긴 파일이에요. 화면에 상세한 기술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언론에 공개하면. 잠깐만요, 부사장님. 이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타이탄 코프가 유럽에서 환경 규제 위반으로 조사받은 기록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이 사실을 로비로 묻어버렸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어요. 이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사님, 지금 당장 임원회의를 소집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전 9시 긴급 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사장님, 타이탄 코프가 오늘 정오까지 답변을 요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한 임원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임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사장님. 저도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타이탄 코프의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타이탄 코프가 7년 전부터 은폐해온 기술 결함입니다. 이나가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기술은 실제로는 발표치의 60%밖에 성능이 안 나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환경 규제 위반으로 조사받았으나
로비로 무마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제가 신입 시절 정리했던 오래된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이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 중인 신기술이 있습니다. 이나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타이탄 코프의 결함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 개발하신 겁니까? 신입 시절 실패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민 차장님의 지원을 받아 극비리에 개발했습니다. 민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술을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동시에 타이탄 코프의 불법 행위를 금융당국과 외신에 제보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우리 회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나가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나이 든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삼강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나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 여러분,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삼강그룹은 타이탄 코프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이탄 코프가 중대한 기술 결함과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나가 화면을 켰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탄 코프에 조작된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삼강그룹은 이러한 기술적 결함을 해결할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기술은 타이탄 코프의 제품보다 30% 이상 효율적입니다. 부사장님, 이 기술은 언제 개발하신 겁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과거 우리 그룹의 실패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3년간 개발했습니다. 타이탄 코프의 반응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타이탄 코프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님, 타이탄 코프 주가가 20% 떨어졌습니다. 민 차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우리 주가는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10% 상승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녁 6시 강 회장이 입원한 병실. 이나가 아버지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성공했습니다. 뉴스로 다 봤다. 잘했구나. 강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못했을 일입니다. 아니다. 네가 혼자 해낸 거야. 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나, 너는 조직의 낡은 병폐를 치료하고 미래를 창조할 진정한 후계자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타이탄 코프가 인수합병 시도를 철회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삼강그룹 사무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부사장님 만세. 젊은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나가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이사님, 이번 일의 공로를 인정해 그룹 최연소 혁신실장으로 정식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이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이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전 직원 회의. 이나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부터 삼강그룹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실력과 공정성으로만 평가받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또한 세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의 경험과 젊은 세대의 혁신이 만나는 곳입니다. 나이든 직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나의 선언에 모든 직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나가 혼자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뜨거운 불고기 한 접시가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할 줄은 몰랐지. 문이 열리며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타이탄 코프가 우리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이준혁이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이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삼강그룹 본사 대강당.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조직 개편 및 인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민 차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에 가담했던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발표합니다.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소속 박성수 과장, 이미라 대리, 정우진 대리, 3명은 즉시 강등 조치하며 핵심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3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방관했던 것도 공범입니다. 민 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또한 최 부장과 박정민 전 대리는 횡령 및 배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정식 기소됐으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민 차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강등된 직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런 비겁한 놈들. 한 시니어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섰어.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 차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세대통합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위원장은 30년 경력의 김태현 상무입니다. 백발의 시니어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은 이준혁 혁신실장입니다. 이준혁도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이와 직급을 넘어선 협력의 시작입니다. 민 차장이 2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태현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조리를 받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도 침묵으로 가담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강이나 부사장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우리는 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시니어 직원들의 경험과 젊은 세대의 혁신이 만나면 삼강그룹은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김태현 상무의 말에 모든 직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나의 집무실, 강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완전히 회복하셨군요. 이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다. 강 회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이나, 오늘부로 나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난다. 네. 이나가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모든 경영권을 너에게 이양한다.
정식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 하지만 아버지, 너는 이미 증명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큰 위기를 막아냈지. 강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함과 인내, 그리고 정직함에서 나온다. 너는 그 모든 걸 갖췄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잖니. 강 회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략기획본부 사무실. 깨끗하게 정비된 공간에서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직원과 젊은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김상무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직원이 자료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김태현 상무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네요. 자네 아이디어도 참신해. 우리 때는 생각도 못했던 방식이야.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나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사장님, 이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사님, 그때 제게 USB를 건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이나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사장님이 묵묵히 버텨내며 모았던 그 오래된 자료들이 결국 이 거대한 위기를 막았습니다. 이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쩌면 그 굴욕적인 시간은 그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전 작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뜨거운 불고기 한 접시가 이나가 과거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삼강의 낡은 역사를 끝내는 도화선이 될 줄은 몰랐죠.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그걸 증명하셨어요. 이준혁의 말에 이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님, 앞으로도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파트너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녁 6시, 삼강그룹 본사 로비. 퇴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늘 회의 때 부장님이 제 의견 들어주시더라고. 젊은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 야근도 안 시키시고. 역시 위가 바뀌니까 아래도 바뀌는구나. 직원들이 웃으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현 상무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가 됐어. 그가 옆에 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야 정년까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겠어. 다 부사장님 덕분이지. 두 시니어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강 회장의 명예회장 취임식.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제가 삼강그룹을 이끌어온 40년. 강 회장이 단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가 이나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자 여러분의 새로운 리더, 강이나 사장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말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실력과 인내로 강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나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삼강그룹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나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하고 있다, 이나야. 이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명예회장님, 그리고 삼강 가족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부조리 없는 조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조직,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3강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저녁, 이나와 이준혁이 새롭게 단장한 회장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정직, 혁신, 화합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분기 프로젝트 계획서입니다. 이준혁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이나가 파일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그 회식 자리에서 이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맞으며 서 있을 때 전 생각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조직을 바꾸겠다고. 그리고 해내셨잖아요. 이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을 겁니다. 이사님, 민 차장님, 김태현 상무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그래도 시작은 사장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주시겠죠? 당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이나가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이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자랑스럽다, 이나야. 네가 만들어갈 3강을 기대한다. 이나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님, 내일부터 또 바쁠 거예요. 오늘은 이만 퇴근하시죠. 알겠습니다. 사장님도 푹 쉬세요. 이준혁이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이나가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결연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깨끗하고 새로운 세상을 덮어가듯이 3강그룹의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열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때 모욕을 당하며 바닥에서 시작했던, 하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강이나 3강그룹의 새로운 리더, 진정한 변화의 시작. 한 사람의 모욕은 때로는 한 조직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참아왔습니다. 말하면 버려질까봐, 아니면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할까봐. 그래서 참고, 견디고, 삼키고,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참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참아야 하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이 약했던 겁니다. 강인하는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았고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게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위대합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아주 작은 힘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